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심 한복판의 야생고란이라니요. 완벽한 도시의 균열이군요. 유엔 수석 컨설턴트는 비웃었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자연을 포장하는 나라, 쇼케이스 도시일 뿐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날 청계천에서 그녀는 목격했습니다. 200명이 동시에 숨을 죽이는 순간을 0데시벨의 완전한 침묵을 어떻게 아무 소리도 안 나지. 통제가 아니었습니다. 명령도 아니었죠. 신뢰였습니다. 한국인의 마음이 만든 기적이었어요. 한 달 뒤 유엔 본부에서 선언됐습니다. 서울 모델을 세계 표준으로.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자랑스러우신가요? 그렇다면 대한민국 네 글자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의 품격이 세상을 바꾼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처음부터 서울을 믿지 않았습니다. 유엔 도시공존국 수석 컨설턴트로 15년을 일했지만 아시아 도시들은 늘 겉만 번지르르 했죠. 특히 한국은 더했어요. 기술로 자연을 포장하는 나라. 쇼케이스 도시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청계천 생태복원 2.0 자문 요청을 받았을 때도 내심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하나의 정치적 프로젝트겠죠. 2년 전 방콕에서의 실패가 떠올랐어요. 무리한 포획, 정치화된 논쟁, 결국 3마리의 원숭이가 죽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확신했어요. 아시아는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이다. 인천공항에서 도심으로 향하는 차 안, 창밖 풍경은 놀라울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신호등마다 차들이 일사불란하게 멈췄어요. 보행자들은 스마트폰을 보면서도 신호를 지켰죠. AI 교통 시스템이라는 걸 수행 공무원 박윤지가 설명했습니다. 서울은 실시간으로 교통 흐름을 조정합니다. 재난 시스템도 자동화되어 있어요. 윤지는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메모만 남겼죠. 통제의 산물. 질서조차 감정을 지워버린 도시. 인상적이네요. 제 말투에는 비꼬는 기운이 섞여 있었을 거예요. 윤지의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의를 지켰어요. 서울은 감정이 아니라 신뢰로 움직입니다. 신뢰라니. 웃기는 소리였죠. 도시는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 같은 건 변수일 뿐이에요. 청계천에 도착했을 때 외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복원된 하천은 아름다웠어요. 너무 아름다웠죠. 마치 자연을 연기하는 무대 같았습니다. 저는 손목의 소음계를 확인했어요. 62데시벨. 도심치고는 조용하지만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이 도시는 조용할 틈이 없다.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렸죠. 그때였습니다. 차 안 라디오에서 속보가 흘러나왔어요. 청계천 하류에 야생고라니가 출현했습니다. 현재 구조대가 출동 중이며 저는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도심 한복판의 고라니라니. 완벽한 도시의 균열이군요. 손목시계를 보며 생각했죠. 이제 이 나라의 민낯을 보게 되겠어. 이장 도심의 아수라장, 그리고 한 소녀. 현장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혼란스러웠습니다. 청계천 하류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최소 200명은 되어 보였죠. 경찰이 안전선을 치고 있었지만 군중은 계속 앞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언론 카메라들이 번쩍였어요. 스마트폰을 든 시민들도 수십 명이었죠. 저는 현장 평가관 자격으로 도착했습니다. 윤지가 제 팔을 잡았어요. 조심하세요. 지금 상황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야생 짐승이 뛰어다닌다고. 지금 당장 잡아야지. 중년 남성이었어요. 목소리가 컸죠. 그의 말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얼굴이 일그러지는 걸 느꼈어요. 이게 그들의 통제입니까? 완벽하다던 시스템은 어디 갔죠? 구조대장이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이준호라는 이름표가 보였어요. 지금은 접근보다 안정이 먼저입니다. 포획은 신중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침착한 목소리였지만 군중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이 다칠 수도 있어요. 빨리 통제해야죠.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준호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엔 뭔가 다른 게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군중 사이에서 교복 입은 소녀가 나타났어요. 박하린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죠. 고라니를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위험한 행동이었죠. 하지만 소녀의 입이 움직였어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작았던 걸까요? 아니, 달랐어요. 그녀는 소리를 내지 않고 있었죠. 입모양만 또렷했습니다. 겁먹은 게 아니에요. 외로워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라니가 도망치지 않았어요. 떨리던 몸이 조금씩 멈췄죠. 그리고 군중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숨을 죽였죠. 카메라 셔터 소리도 속삭임도 발걸음도 멈췄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손목에 소음계를 봤어요. 0데시벨. 완전한 정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무 소리도 안 나지? 제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건 기술이 만든 침묵이 아니었어요. 시민이 만든 침묵이었죠. 3장 데이터로 설명되지 않는 장면. 정적이 깨졌습니다. 소녀가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고라니의 등을 가리켰죠. 그곳엔 희미한 흉터가 보였습니다. 소녀의 입이 다시 움직였어요. 이번엔 조금 더 크게. 3주 전 제가 치료한 아이예요. 군중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가웃거렸죠. 저는 즉시 반박했어요. 착각이에요. 감정이 만든 망상일 뿐입니다. 제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과학자로서 당연한 판단이었죠. 야생동물이 사람을 기억한다. 도심에서 3주 전 치료받은 개체를 알아본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고라니는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소녀의 손바닥 쪽으로 코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죠.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이건 우연일 겁니다. 동물의 본능적 반응. 데이터로 설명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손이 떨렸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포획망을 들고 천천히 접근했죠. 프로토콜에 따른 행동이었습니다. 순간 고라니의 몸이 떨렸어요. 귀가 뒤로 젖혀지고 다리에 힘이 들어갔죠. 도망칠 준비였습니다. 당장 통제해야 합니다. 제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지금 놓치면 더 큰 혼란이 올 거예요. 하지만 이준호가 손을 들어 구조대를 멈췄습니다. 지금은 매뉴얼보다 신뢰가 먼저입니다. 무슨 소리죠? 저는 그를 쳐다봤어요. 그의 얼굴은 단단했습니다. 확신에 차 있었죠. 신뢰? 지금 이 상황에서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15년간 쌓아온 경험이 말했어요. 통제를 잃으면 안 된다고. 방콕에서도 이랬죠. 감정에 휘둘려 판단을 늦췄고 결국 3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고라니가 다시 눈을 떴어요. 소녀를 바라봤죠. 그리고 천천히 머리를 숙여 그녀의 손에 이마를 맡겼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봤습니다. 데이터가 아니었어요. 매뉴얼도 아니었죠. 그저 두 생명 사이에 흐르는 무언가였습니다. 손목의 기기를 봤어요. 고라니의 심박수가 안정 곡선을 그렸습니다. 소음이 0에 가까워질수록 심박은 더 안정됐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과학의 경계가 흔들렸어요. 제가 믿어온 모든 게 질문을 받는 순간이었죠. 도시는 통제보다 침묵으로 진정된다. 제 입에서 속삭임이 새어나왔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어요. 사장 붙잡을 것인가 보낼 것인가. 소녀가 고라니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은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유리를 만지듯 천천히 움직였죠.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는 길을 알아요. 양재천으로 돌아가려던 거예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양재천?
여기서 5km는 떨어진 곳이죠. 도심을 가로질러? 말이 되나요? 하지만 소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확신에 차 있었죠. 미친 짓이야.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다시 터졌습니다. 그는 군중을 향해 손을 휘저었어요. 지금 잡아. 나중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야? 몇몇 사람들이 동조했습니다. 불안이 퍼져나갔어요. 카메라들이 몰려들었죠. 언론은 이 혼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판단을 내려야 했어요. 통제선을 확보할까요? 즉시 포획할까요? 그게 안전한 선택이죠. 제 경험이 말했습니다. 지금 놓치면 더 큰 위험이 온다고. 하지만 손목의 기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프였어요. 소음과 심박수의 상관관계. 소리가 커질수록 고라니의 심박이 급등했죠. 160, 180, 200. 위험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정적이 찾아올 때마다 심박은 안정됐어요. 100 이하로 떨어졌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건 데이터예요. 감정이 아니라 과학이죠. 숫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통제가 아니라 침묵이라고. 좋아요.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단 5분만. 데이터로 증명해 봅시다. 이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지도 긴장한 표정으로 동의했죠. 구조대원들이 한 걸음 물러났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민들이 움직였어요.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니었죠. 한 명이 뒤로 물러서자 옆 사람도 따라 움직였습니다. 물결처럼 퍼져나갔어요. 안전선이 자연스럽게 넓어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전율했어요. 질서가 아니었습니다. 명령도 아니었죠. 마음이었어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신뢰의 공간. 윤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서울은 신뢰로 움직인다고. 저는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고라니가 움직였어요. 천천히 소녀 곁을 떠났죠. 상류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멈췄어요. 차 소리도 사람 소리도 바람 소리조차 사라진 것 같았죠.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이건 통제가 아니라 선택이야. 제 입에서 속삭임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해했어요. 도시는 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숨 쉰다는 걸. 고라니가 걸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물가로 향했어요. 발끝이 물에 닿았죠. 잠시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소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손을 흔들었죠. 고라니는 다시 앞을 향했어요. 물을 건넜습니다. 저는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5분이 흘렀어요. 아니, 영원처럼 느껴졌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고라니가 건너편 숲을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한두 명이었죠. 조심스러운 박수였습니다. 그러다 점점 커졌어요.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손뼉을 쳤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놀랐어요.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박수였죠. 존중이 담긴 소리였어요. 침묵이 박수로 바뀌는 순간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과학자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죠. 하지만 눈물이 맺혔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언론들이 달려들었죠.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이건 방치 아닙니까?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준호가 나섰어요. 통제가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기술보다 신뢰가 먼저 움직였죠.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시민들이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저는 손목의 기기를 봤어요. 데이터를 저장했죠. 5분간의 완전한 정적. 0데시벨이 3차례 기록됐습니다. 심박수 안정 곡선. 그리고 고라니의 안전한 이동.
모든 게 증명됐어요. 이건 과학이 아니라 신뢰의 실험이었다. 제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윤지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냥 미소만 지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알았어요. 한국 사회의 질서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죠.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었어요. 군중이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질서 있게 움직였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요. 한 할머니가 제 앞을 지나갔어요. 흰 단발머리에 단단한 눈빛이었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생명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외신 카메라가 찍은 영상이 퍼져나갔어요. 전 세계로 번졌죠. 제목이 붙었습니다. 도시가 멈춘 5분, 인간이 자연의 고개를 숙이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그 영상을 봤어요. 몇 번이고 돌려봤죠. 화면 속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목의 기기를 보며 눈물을 훔치는 모습. 저는 웃음이 났어요. 그리고 또 울었습니다. 서울이 저를 바꾸고 있었어요. 육장 소리 없는 청취.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청계천 근처 서점을 찾았어요. 자료조사 때문이었죠. 도시생태학 서적들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교복 입은 소녀. 파카린이었습니다. 그녀는 동물행동학 책을 읽고 있었어요. 저는 다가갔습니다. 어깨를 두드렸죠. 할인이 돌아봤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죠.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켰어요. 책 여백이었습니다. 연필로 글씨가 적혀 있었죠.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청각장애가 있어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청각장애. 그래서 그날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거군요. 그녀는 소리를 내지 않았던 게 아니었어요. 낼 수 없었던 겁니다. 할인이 노트를 꺼냈어요. 빠르게 글을 썼습니다. 저는 대신 다른 걸 들어요. 눈빛, 떨림, 공기의 흐름. 제 손이 떨렸습니다. 15년간 저는 뭘 했을까요? 데이터만 믿었죠. 숫자로 증명되지 않으면 무시했습니다. 감정은 변수였어요. 배제해야 할 요소였죠. 하지만 이 소녀는 달랐어요. 그녀는 소리 없이 들었습니다. 고라니의 두려움을, 외로움을, 신뢰를 읽어냈죠. 감정이 언어였던 겁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할인이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노트에 적힌 글씨였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콕이 떠올랐어요. 2년 전 그 실패. 저는 통제하려 했죠. 원숭이들을 포획하고 이주시키고 관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어요. 3마리가 죽었죠.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시아는 비합리적이라고, 감정적이라고. 하지만 틀렸어요. 제가 통제하려 한 건 자연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저는 할인에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당신은 듣지 못하는데도 가장 잘 들었어요. 할인이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썼습니다. 한국에선 봉사가 소리를 내지 않아요. 조용히 움직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그날 현장에서 봤죠. 시민들이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구조대가 묵묵히 기다렸어요. 누구도 자랑하지 않았죠. 조용한 배려. 저는 노트북을 꺼냈어요. 그날의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정적의 순간마다 심박이 안정됐어요. 당신이 그걸 만든 거예요. 그래프가 화면에 떠올랐죠. 0데시벨의 순간 심박수가 급격히 안정되는 곡선. 할인이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노트에 썼습니다. 마음은 소리보다 빨라요.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흘러내리게 뒀죠. 서점 창밖으로 청계천이 보였어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느껴졌죠.
흐름이, 생명이, 신뢰가. 저는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소리 없는 언어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울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조형물 제작을 추진한다고 했죠. 청계천에 기념물을 세운다는 겁니다. 저는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담당 공무원이 설명했습니다. 소녀와 고라니의 모습을 담을 겁니다. 역사적 순간이죠. 도안이 펼쳐졌어요. 할인이 무릎 꿇은 모습, 고라니가 다가오는 장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할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노트에 썼습니다. 사람은 빼주세요.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자신을 지우는 겸손이라니. 이해할 수 없었죠.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기억되고 싶어 하죠. 특히 이런 순간에요. 하지만 이 소녀는 달랐어요. 담당자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주인공인데요. 할인이 다시 썼습니다. 주인공은 그 아이예요. 저는 그냥 기다렸을 뿐이에요. 저는 그 문장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한국의 겸손이 이런 거였구나. 윤지가 말했어요. 존중하겠습니다. 시민의 뜻을 따르죠.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해외 언론이 들끓었어요. 서울시의 비전문적 대응, 야생동물 관리 실패,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유럽 언론들이 특히 날카로웠죠. 감정에 휘둘린 결정, 위험한 선례. 제 이메일이 터졌어요.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막지 않았냐고.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제도시회복력 회의에 참석했어요. 제네바에서 열렸죠. 발표 순서가 왔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어요.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그날의 5분. 서울은 통제가 아닌 신뢰를 선택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울렸어요. 떨리지 않았죠. 도시는 기술로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도 움직이죠.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정적의 순간, 심박 안정 곡선, 안전한 귀환. 이건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표준이었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일부는 고개를 저었지만 많은 이들이 끄덕였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보고서를 썼어요. 서문에 한 줄을 남겼습니다. 나는 틀렸다. 침묵은 지성의 한 형태다. 영어로 썼지만 마음은 한글이었어요. 제막식 날이 왔습니다. 청계천에 조형물이 세워졌어요. 고라니 한 마리만 있었죠. 물을 건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단에 문구가 새겨졌어요. 생명은 소리가 아닌 마음으로 통한다. 할인이 그 앞에 섰습니다. 조용히 미소 지었죠. 저도 옆에 섰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꽃을 놓았습니다. 아이들이 조형물에 손을 얹으며 소원을 빌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한국이구나. 생명을 존중하고 겸손하게 기억하는 나라. 공동체의 가치가 세계의 언어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제막식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시민들 사이에 서 있었어요.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었죠. 서울의 일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할인이 천천히 물가로 걸어갔어요. 그때였습니다. 건너편 수풀이 흔들렸어요. 무언가 나타났죠. 호란이었습니다. 군중이 숨을 죽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아이일까요? 한 달 전 그 고라니? 확신할 순 없었어요. 하지만 할인은 알았습니다. 그녀가 손을 흔들었어요. 조용히, 천천히. 고라니가 멈춰 섰습니다. 할인을 바라봤죠. 귀가 앞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착각일까요? 데이터로 증명할 순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번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닥지도 않았죠. 서울은 나를 바꿨네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나도 들을 수 있게 됐어요.
윤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고라니가 천천히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다시 숲을 속으로 사라졌죠. 시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조용한 박수였어요. 그날처럼 아이들이 조형물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작은 손으로 고라니 동상을 만졌어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죠. 한 할머니가 꽃을 놓았습니다. 그 옆에 중년 부부가, 젊은 연인이, 외국인 관광객이 꽃을 놓았어요. 말없는 존중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어요. 서울은 이제 완성됐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쉬는 도시. 기술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는 곳. 제가 찾던 미래 도시의 모습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고쳤어요. K도시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세상을 조용히 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한 줄을 더 썼죠. 서울의 가장 큰 울림은 침묵이었다. 영어로도 썼습니다. The greatest sound of Seoul was silence.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청계천이 보였어요. 밤인데도 사람들이 걷고 있었죠. 조용히, 평화롭게. 도시의 불빛이 물에 반사됐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저는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완벽한 도시는 통제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신뢰로 자라나죠. 소리는 침묵 속에서 더 깊이 울립니다. 그리고 마음은 소리보다 빠르게 전해지죠. 한 달 뒤 유엔 본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서울 모델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합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됐어요. 할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저를 가르쳐줬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마음은 국경이 없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서울이, 한국이, 그리고 한 소녀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게 가장 큰 울림이었어요. 그게 가장 큰 울림이었어요. 서울의 밤하늘 아래, 청계천은 오늘도 흐릅니다. 조용히, 평화롭게. 그 물가엔 조형물 하나가 서 있죠. 고라니 한 마리 물을 건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 힘은 소리에 있지 않다는 걸. 마음에 있다는 걸요. 우리가 만든 침묵은 세계를 울렸습니다. 우리의 신뢰는 표준이 됐죠. 겸손은 존경으로 돌아왔어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방식입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화려하지 않지만 깊이 있게. 오늘도 누군가는 그 조형물 앞에 꽃을 놓을 겁니다. 아이는 손을 얹고 소원을 빌겠죠.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지나가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숨쉽니다. 사람과 자연이, 기술과 마음이.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우리의 이야기를 더 멀리 전합니다. 대한민국의 품격 함께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감동 캐비넷 작가 혜리였습니다.